여러분 반갑습니다. 시촌입니다. 집이 참 아름답고요. 깔끔하고 조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. 마당에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냥 한 폭의 그림 같네요. 이 집이 경매에 나왔어요. 그런데 말입니다.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. 현장 출장 시 거주자를 만나 면담한 바 실제 소유자로 뭐가 아닌 채무자 겸 소유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라 실제 소유자로 전입신고된 배우자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점유자는 없다고 진술을 했답니다. 여기 살고 계신 분의 핵심은 내가 실제 소유자다. 그런데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.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어떤 내용인지 이걸 중심으로 한번 오늘은 경매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입니다. 평택의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우선 마을 길이 참 깔끔하고 좋네요.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경매 물건이 여기 보입니다. 자, 아주 멋지네요. 집이 울타리도 깔끔하고 조경수를 보십시오. 나무도 많이 심어놨고요. 꽃도 아름답습니다. 옆집의 모습인데 동네 집이 다 좋은 것 같아요. 경매 물건 여기 보이고 주차장 보십시오. 이렇게 차를 2대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이 있고 여기 마당이 보이는데 마당도 참 잘 가꿔놨습니다. 뭐 데크, 화분, 디딤석, 잔디, 조경수 뭐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정말 참 아름답게 가꿔놨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좀 미적 감각이 있는 분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런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살지 못하는데요. 참 집이 아름답네요. 이 집은 대지가 130평이고요. 집이 47평입니다. 이 집이 47평. 상당히 넓은 집이죠.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23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. 거진 새 집이에요. 그래서 평택시에 나 이런 집에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은 이 경매 물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집은 다 봤고요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현황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이 거주자가 내가 채무자 겸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고 실제 소유자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말이 두 가지로 들리는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는 이거 내가 실제 소유자고 명의만 빌린 거다. 다른 사람한테 명의만 빌려서 등기를 한 거고 내가 실제 소유자다.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. 또 다르게는 이거 내가 산 건데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다.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? 그래서 저는 경매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해석이 더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첫 번째, 명의만 빌린 거다. 실제는 내 집인데 다른 사람 명의만 빌려서 등기가 된 거야.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요거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부동산 실명법상 요게 안 돼요. 요런 거 하면 안 됩니다. 부동산 명의 신탁했다가 적발되면은 과태료도 내야 되고요. 요 과태료가 좀 셉니다. 그 다음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의 신탁이 허용되는 경우, 예를 들면은 부부 사이에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집을 산다.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부동산을 등기한다.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될 문제입니다. 예전에 이 경매 물건 말고 제가 다른 경매 물건에서 이런 현황 조사서를 본 적이 있어요. 다른 경매 물건입니다. 여기 보면은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실거주도 자신과 배우자가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단순한 명의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. 다른 경매 물건에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나는 명의신탁했다. 이렇게 아예 자백을 하고 있는 꼴이죠. 그런데 현재 경매 물건에서는 명의만 빌린 거다. 이거 명의신탁한 거다.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제가 토지 등기를 보니까
이 토지가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가 2011년도에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명의를 빌려서 토지를 구매했다. 저는 좀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건축주에도 역시 같은 사람, 지자체에서는 이 사람도 확인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겠습니까? 그리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역시 다 같은 사람, 모두 다 채무자 겸 소유자로 등기하고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 등기에 아무리 공신력이 없다고 해도 토지를 구매하고 그 사람이 건축주로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다 지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닐까요? 이게 다 명의신탁이다?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토지하고 건물 등기와 건축물 대장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현재 점유자가 내가 실제 소유자다라고 주장하는 게 명의신탁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점유하고 있는 분이 내가 실제 소유자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산 거다. 그런데 아직 등기 이전 못 받았다. 이런 말로 해석하는 게 더 그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. 자, 건물 등기를 보면은 2024년 3월 7일 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집을 점유하고 계신 분은 3월 15일 날 전입을 해요.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전입을 한 거죠. 그런데 이분이 내가 실제 소유자다라고 주장하는 게 내가 산 거다라는 의미라면 아마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매도자와 계약한 시점이 있겠죠. 그 계약 시점이 중요할까요?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계약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점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. 내가 실제 소유자다라고 이거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 집이 경매에 나왔잖아요. 나중에 낙찰자가 나타나서 이 집이 낙찰이 되고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그 낙찰자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. 이때는 등기를 안 해도 대금 납부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해요. 그게 매매와 다른 점이에요. 매매에서는 계약하고 잔금하고 다 해도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을 취득 못 하는데 이 경매에서는 등기를 안 해도 낙찰자가 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합니다. 그게 왜 그러냐? 왜 그렇게 차별이 있냐? 매매랑 경매랑. 법이 그렇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 점유자가 만약에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이 계약금, 중도금, 잔금까지 다 했다고 해도 현재는 이 사람한테는 실제 법적인 소유권이 없습니다. 왜냐면 등기를 안 했으니까. 이 사람은 내가 계약하고 돈을 줬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도 등기가 안 됐으니까 소유권은 법적으로 취득을 못한 거죠.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? 나는 계약금, 중도금, 잔금까지 줬는데 근데 소유권은 낙찰자가 가져가잖아요. 너무 억울하죠?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해석이 맞다면 이 점유자, 내가 실제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점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낙찰자에겐 따질 수가 없습니다. 이 집을 판 사람한테 내 돈 내놔, 내 돈 돌려줘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온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 집을 매도한 사람이 현재 경매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안 주면은 소송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법원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. 너 받을 돈이 있다. 라고 승소해도 나중에 집행할 때 이 사람한테 또 다른 부동산이 있어야지 집행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두 번째 시나리오 명의만 빌린 거다가 아닌 내가 산 건데
등기 이전을 못 받았다. 요 시나리오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경매 개요 살짝 보겠습니다.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. 이 집이 감정가가 무려 7억 2,700만 원. 현재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5억 정도 됩니다. 토지 지분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미쓰고 부동산에 보시면은 이 토지가 집이 앉아있는 땅이 130평이고요. 이 마을의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. 35평이 포함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제 요게 토지가 지분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여기 있는 점유자가 자신이 임차인이 아니라고 했죠. 그러므로 임차인 권리 문제 없고요. 그리고 등기상의 권리도 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 모두 경매 매각을 통해서 말소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상의 권리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시촌어게인